네, 그러면 13주차. 네, 지금 중년기 발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신체적 변화 중에 이제 건강과 질병으로 네, 두 번째 영상 이어지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 상태가 그 전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데요. 성년기 때까지는 당연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다가 이제 중년기가 되면서 뭔가 노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감퇴되는 부분들, 쇠퇴되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기도 하고, 또 주위에 나 어떤 증상 진단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이 중년기 때는 여전히 건강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많이 나타나는 것은 심장 질환, 암,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중년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재에서는 비만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사실 비만은 이제 다른 발달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년기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비만이라는 거는 그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상 체중보다 이 체중의 20%가 더 나가는 경우를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567쪽에 보시면 비만은 생물학적, 행동학적, 그리고 심리적, 그리고 환경적, 이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비만이 발생한다. 비만의 원인이 되게 복합적이라는 것을 이제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중년기에 되면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년기 때는 별로 뭘 안 해도 살이 잘 안 찌던 사람들도 중년기가 되면 배가 나오고 체중이 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체중 건강 관리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고혈압으로 넘어갈게요. 고혈압이라는 것은 순환계의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여기 교재에 보시면 침묵의 살인자다. 왜냐면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혈압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치료를 안 받게 되면 고혈압으로 인해서 중요한 신체 기관에 파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신장의 기능 부진, 이런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 때는 심장 수축 시 혈압이 다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소동맥의 직경이 감소하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혈압에 취약한 위험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일단 유전이고요. 그다음에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 비만, 그리고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나친 음주를 하거나, 이런 요인들이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교재 568쪽 밑에 표 12-1을 보시면 혈압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 고혈압 전 단계, 그리고 1기 고혈압, 2기 고혈압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동맥 경화를 보겠습니다. 동맥 경화는 뭐냐면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플라크라는 게 있는데, 이 플라크라는 것은
이 플라크라는 것은 뭐냐면 지방 물질입니다. 이 플라크가 내부 벽에, 혈관의 내부 벽에 달라붙으면서 이제 동맥이 두껍고 단단해지고 혈액의 흐름을 막는 거죠. 이 플라크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그런 지방인 거예요. 이것들이 서로 응집하면서 부착이 돼서 동맥경화반이 생성이 되는데, 이 동맥경화가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라던가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 발생하면 일생생활에도 막 지장을 줄 만큼 그런 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 그 전에 이제 교재 보시면 콜레스테롤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질환을 보면 심장 발작은 부족한 혈액 공급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이 일부 괴사하는 경우에 이제 심장 발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심근경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은 뭐냐? 이거는 심장 발작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심장 질환인데, 이것은 심근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때 가슴 부위에 통증이 되풀이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우리가 협심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협심증은 이 통증이 좀 몇 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을 하면 통증은 가라앉는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충혈성 심부전입니다. 이 충혈성 심부전은 혈액을 방출하는 심장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이 약해지면 이 심장이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신체의 혈액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체의 효율성이나 지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심장질환 되게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이 심장질환 요거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보시면, 금연,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식단, 건강한 식단 등등등, 이런 것들이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입니다. 이 당뇨병도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질환인데요. 이 당뇨병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서 혈당 조절 기능이 약화되면 이 당뇨병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뇨병은 제1형 당뇨병, 제2형 당뇨병으로 나뉘는데, 1형은 인슐린 의존성이고, 이거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어릴 때 발병을 하는 겁니다. 2형은 인슐린 비의존성인데, 이것은 비만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인이 돼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40대에서 50대 때 많이 발병을 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의 증상은
삼다일소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많이 마시고 화장실,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많이 먹고 그런데도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아주 무서운 이유가 당뇨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고 또 그 교재 572쪽 보시면 당뇨병성 궤저 이거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죠. 발에 상처가 나면 거기 세균이 침투해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낮기 때문에 발이 썩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질병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경구 혈당 강화제, 인슐린 요법 이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요. 네.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대사증후군인데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 심뇌혈관 질환 위험 인자를 동시다발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대사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사증후군의 원인도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양으로는 인슐린의 양은 정상적인데, 양은 정상적인데, 문제는 인슐린의 작용이 감소된 상태. 이거를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도 체중 조절이랑 규칙적인 운동. 사실 건강하게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느냐?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뭐 과도한 업무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거 먹게 되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많고 업무가 많으면 운동을 자꾸 미루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암입니다. 암 무섭죠. 네, 암 너무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하여서 퍼져나가는 게 이제 암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고 또 완치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암은 뭐 전이가 되기도 하고 재발이 되기도 하고 네, 무서운 병인 건 맞죠. 암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암종, 육종, 림프종, 백혈병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암종은 피부나 점막 등 상피세포부터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육종은 근육, 뼈, 지방, 다른 연결 조직에서 발생한다. 림프종은 임파선 조직에서 발생하고요. 백혈병은 혈액에서 발생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것은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발암 물질에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 이것의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의 절반은 65세 이상에서 발생이 되는데 하지만 어느 연령에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네. 뒤에 보시면 남성과 여성의 이제 어떤 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위, 폐, 대장 이런 순서대로 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대장, 위 이런 순서대로 암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폐암이랑 유방암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폐암은 80%가 흡연자에게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여성도 유방암을 되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유방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일생 동안 10%의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은 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재 575쪽에 보시면 암과 관련된 7가지 징후가 있다. 낫지 않는 종기,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분비물, 배변이나 배뇨 습관 변화, 잔기침이나 쉰 목소리, 소화불량, 그리고 멍울, 사마귀 이런 것들 보고 암의 어떤 증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년기의 인지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년기 인지 변화를 보면 중년기의 지적 능력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속도에 크게 의존하는 능력을 제외하고는 중년기의 지적 능력은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증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성년기 때도 여러분이 배운 내용인데 유동성 지능은 성년 초기에 감소하게 되는데 결정성 지능은 중년기에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비언어적, 추상적 능력, 동작성 검사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소하게 된다. 이건 이제 지능이라는 거를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보지 않고 지능의 어떤 부분은 증가하고 어떤 부분은 감소하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77쪽 보시면 기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밑에 이제 만화도 보시면 되는데 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음식을 꺼내려고 한 건지 음식을 넣으려고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게 이제 중년기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서 기억력이 감퇴를 하게 되는데 이미 이거는 이제 잘 밝혀져 있고 문제가 이제 이 기억력이 감퇴하는 이유가 어디서 어떤 원인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어요. 원래 우리가 뭔가 기억을 회상을 하려면 처음에 이제 부호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호화라는 거는 어떤 정보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부호화를 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에 저장을 하고 이게 잘 다시 인출이 돼야지 회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부호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냐, 저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냐, 인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자, 부호화 과정을 좀 살펴보면 성년은 그 기억을 하게끔 했을 때 성년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활동을 보고를 했다면 중년은 심리적인 동기를 기억하고 해석을 하더라.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억에 집어넣을 때 부호화를 하는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보다는 좀 더 넓게 요약된 그런 정보로 부호화한다는 것이 나타나고요. 저장 과정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는데 단기기억이 연령에 따라서 감소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장기기억도 장기기억에서도 연령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 장기기억의 연령 차이가 단기기억보다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하고 노년기에 기억을 잘 하지도 못하고 정보를 잘 인출하지 못하는 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출 과정.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출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장기 기억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끄집어내지지가 않는데 이 원인은 기억 재료를 분류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감퇴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상을 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쇠퇴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인 능력은 연령 증가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교재 581쪽 아래쪽 보시면 제인과 회상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면 되는데 제인은 거의 유지가 돼요. 회상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582쪽 보시면 기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4가지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호화에서는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기억술, 기억 책략 이런 게 영향을 준다. 인출 요인에서는 제인, 회상, 문제 해결 이 부분이 영향을 주게 되고 개인 요인에서는 개인의 나이나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기존에 갖고 있던 지식 이런 게 영향을 주고 재료 요인은 기억해야 되는 정보가 어떤 특성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년기가 되면 어떤 추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성년기부터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중년기 때 더 잘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중년기 때 더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20개와 실제적 문제 차이는 교재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의성은 성년기 때 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년기 때 과학 수학 분야에서 주목할 발견이 일어나긴 하지만 중년기가 돼도 뛰어난 업적이 계속되고 40세경에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룬 게 40세경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중년기의 직업 발달과 직업 전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년기 때는 인생 주기에서뿐만 아니라 직업 주기에서도 전환기를 맞게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직업에서 설정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해 오면서 살아왔는지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중년기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실 중년기 때는 직업에서 절정을 이루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나이와 직무 수행의 관계는 사실 어떤 일이냐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체력을 많이 써야 하거나 속도가 중요한 그런 직무에서는 연령에 따른 직무 수행 능력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요새는 이제 화이트 칼라가 훨씬 많이 이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직업에서는 이런 감소가 나타나기보다는 중년기 직무 수행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동안 숙련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직업 만족도도 중년기 때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가장 높은 지위, 수입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성년기 때랑 중년기 때랑 직업에서의 만족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기 때는 직업의 자율성, 개인의 도전과 성숙의 기회, 성취감, 사회 기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중년기 때 떨어지는 이유는 내가 이제 오를 만큼 올라와서 더 이상 승진할 가능성이 낮구나. 자아실현 어느 정도 해서 더 이상 그럴 기회가 없구나. 또 은퇴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로 직업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중년기 이제 직업 전환이라는 게 점점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 사회의 변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직장이 평생 직장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기보다는 이제 직업 전환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은퇴가 빨라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목표를 재평가하고 재적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직업과 관련해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많이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고 방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혼외정사, 이혼, 알코올 중독, 자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직은 누구에게나 엄청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실직은 큰 스트레스인데 수입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서 자아 개념이 손상되고 중년기에 그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실직의 두려움이 중년기 때 가장 높고요. 그리고 실직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이 매우 커서 심리적인 장애도 나타날 수 있고 신체적 건강 사태, 알코올 중독, 자살 이런 등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가 생활인데요. 이 중년기 때는 그래도 여러 가지 성년기에 비해서 경제적이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여가 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할 수 있고, 네. 성년기에 능동적인 여가 활동에서 중년기에는 조금 수동적인 여가 활동으로 변화가 나타나긴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교재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교재 590쪽에 보시면 인생의 세 가지 상자라는 박스에 글이 있거든요. 글상자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성격과 사회성 발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